안녕하세요 부모님들. K의 부모 배움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K 아빠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누르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 누르셨으면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온라인 수업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강의를 시작한 초창기부터 온라인 수업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그 디자인도 다양하고 교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차이점도 많죠. 그래서 부모님과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논의도 많죠. 온라인 교육이란 주제는 제가 가르치는 수업 중 하나인 컴퓨터 보조 언어 학습에서 다루는 큰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기본 구성, 알아둬야 할 점들과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잘 듣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듣는 온라인 수업을 간단히 말하면 수업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있는데 동기식 온라인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교사가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고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합니다. 토론이나 기타 학습 활동 역시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죠. 비동기식 온라인 수업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교사와 학생들의 실시간 대화가 요구되진 않습니다. 교사가 미리 녹화해 놓은 수업이나 준비해둔 자료들을 학생들이 나중에 보고 학습하게 되는 거죠. 학교나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동기식과 비동기식 온라인 수업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혼합하여 학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결정되었다면 일단 학교의 다양한 정책이나 진행 방안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학교나 교육부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는 이메일이나 공지사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전체를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한 학기 일부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각 부모가 아이가 한 학기 동안 들을 수업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변화 없이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처의 다른 학교의 경우 학기 초부터 대면 수업으로 학기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부득이하게 몇 주를 온라인 수업으로 바꿨습니다. 수업 방식이 아이의 출석 기록과 연결되고 아이가 수업을 듣는 시간 동안 돌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학교 정책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국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온라인 수업이 결정되었으면 대부분 교육부에서 수업에 필요한 전자기기를 제공합니다. 언제, 어떤 기기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 혹은 제공을 할지 안 할지는 교육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기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그 기기를 수령하고 사용하고 반납하는 과정이 학기 시작 전에 공지가 됩니다. 잘 읽어보시고 부주의로 고장이 났을 경우를 위한 세부 플랜이 있는지, 인터넷이 없는 경우 핫스팟을 제공하는지 등도 꼼꼼히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학교 혹은 교육부에서 수업을 제공하고 채점을 하고 점수를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사용되는 학습 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있다면 어떻게 접속을 하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는지도 확인하셔야죠. 또한 아이가 어떻게 과제를 제출하고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교사와 대화할 수 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아이와 함께 그 학교 시스템을 자세히 둘러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학생들조차 처음에 이런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교, 교육부 혹은 교사들이 다양한 정보 시스템과 사이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과제 제출로 연결되기도 하고 아이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죠. 또 온라인 수업에서 모자란 대화와 소통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이와 함께 각 사이트를 접속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시면 아이가 혼자 접속했을 때도 쉽게 효과적으로 사이트를 학습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수업 일과 중에 실시간 수업, 그룹 프로젝트나 미팅, 혹은 개별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 활동과 환경이 제공됩니다. 각각 다른 경우나 상황에서 어떻게 교사와 대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질문을 하고 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의 학습 관리 시스템이나 그에 준하는 플랫폼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화 수단도 고려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문제는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수업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제가 사용하는 학습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동기식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함께 진행하던 혼합 수업에서 온라인 학생들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기기들을 수령했다면 기기들을 알맞게 세팅하고 수업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받은 기기 이외에 다른 기기를 예비로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새 랩탑이 생각만큼 빠르거나 안정적이지 않아서 집에서 사용하던 개인 컴퓨터를 수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셔야 할 점들, 그리고 아이들이 길러야 할 역량들은 많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들을 들자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환경, 부모님과 교사와의 대화의 소통, 각 과목의 예습 복습과 과제 마무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대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을 들을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과 습관을 지금부터 길러주는 것이 아이가 나중에 공부할 때도 큰 도움이 되겠죠. 온라인 수업에서 본인의 의지로 스스로 학습 능력을 최대치로 올린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대학생들도 어려워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내용과 자료를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같은 과제물을 내주더라도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는 천차만별이죠.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온라인 수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먼저 잘 이해해 주시고 아이가 스스로 수업에 관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충분히 해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결정해 시작하고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동기부여편 영상에서 강조한 것처럼 어떤 일을 하건 어떤 행동을 시작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도와주는 힘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연령이나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아직 어떤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거나 계속 지속해 나가려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동기부여가 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위해선 본인의 능력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부모님들과의 진솔한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되 부모님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아이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주입식 대화는 아이의 자기주도적 성향과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인이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는지 알게 되었다면 그 능력치에 맞고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알맞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를 세울 때 대충 두리뭉실한 실루엣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치를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도전을 할지를 생각해서 윤곽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목표는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추진하도록 끊임없이 독려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이가 성공의 즐거움을 알게 하되 실패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기 성찰 및 자기 평가입니다. 아이 스스로가 오늘 하루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 생각하고 어떤 것을 잘했는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기 성찰 및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잘못된 것을 다음에는 어떻게 고칠지를 생각해 목표와 계획을 적절하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면 수업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 중에는 아이의 집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업 중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중력을 길러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꾸준히 습관을 길러주면서 집중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환경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업을 듣는 장소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학교에서 보내야 할 시간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6시간에서 8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 밀폐된 곳이나 혼자만 지내는 곳, 혹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곳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조명이나 온도, 습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합니다. 가능한 편안하게 수업을 듣고 학습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좋겠죠. 수업 전 책상 위나 컴퓨터 주변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소음이 불가피할 경우 아이가 헤드폰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마이크를 이용하는 경우 소음이 수업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실시간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이 주변을 지나다니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컴퓨터나 기타 기기들을 적절하게 세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모니터의 크기도 적절한 게 좋겠죠. 모니터가 너무 작다면 작은 글씨와 화면을 오랜 시간 보는 것 자체로도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화면의 밝기도 적절하게 조절하면 피로도가 줄겠죠. 따로 필요하다면 크기가 알맞고 사용하기 편안한 키보드와 마우스를 준비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역시 따로 필요하다면 마이크나 헤드셋도 크기가 알맞고 사용하기 편안한 것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업 중에 필요 없는 화면을 열어두거나 수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이트를 접속하는 것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교사나 다른 학생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동기식 온라인 수업의 경우 교사는 학생들의 마이크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면 수업의 경우 질문을 할 때 허락을 받고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선 아이들이 통제 없이 마이크를 사용하게 할 경우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마이크 사용 제한은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질문이 있거나 대답을 해야 할 경우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대답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온라인 수업이건 대면 수업이건 학생의 배움이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예습과 복습을 하도록 도와주거나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충분히 상의하여 언제, 얼마나, 어떻게 예습과 복습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얼마나 온라인 수업을 잘 따라가느냐, 아이의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를 잘 판단하여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하지 않은 선에서 적절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교사가 매일 내주는 과제를 마무리하여 주어진 규칙에 따라 시간에 맞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당수의 과제물들이 아이의 평가에 사용되기 때문에 아이가 이를 올바로 마무리하였는지 확인하거나 아이가 스스로 확인하도록 습관을 들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간단하게 답을 해보시면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과도 소통하실 수 있겠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업 진행 방식과 전자기기나 테크놀로지의 제공, 학습 관리 시스템과 학습 사이트들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업 중 혹은 수업 전후에 학습에 필요한 대화나 질의응답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와
기술적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잘 생각해 두셔야 하는 점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환경, 부모님과 교사와의 대화와 소통, 각 과목의 예습 복습과 과제 마무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고려하시고 준비하시면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잘 듣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